장관 수고 많습니다. 이 고성이 가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예, 기초연금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철학을 가지고 좀 해주세요. 지금 문제는 우리 약 한 500만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7월 1일부터 연금을 받겠다는 이런 기대의 차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장관도 책임감을 느끼죠. 네, 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초노령연금에 부합해서 그 한 줄만 옮기면은 20만 원을 지불한다.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죠. 네, 노령연금 98,000 얼마 주는 거 그대로 해서 지불하면은 그 우리 국민들은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10분 중에 20만원, 10분을 다 20만원 드릴 거냐, 10분 중에 9분한테 20만원 드리고 나머지 분한테 10만원에서 19만원을 조금 줄여서 드릴 거냐는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40년 후에 우리 세대 노인이 세배로 늘어나고 일하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그 세대들의 세금 부담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것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 또는 이것이 경제적인 부작용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생각할 때 기초 노령연금 주는 걸로 그대로 해서 98,000원 주는 걸 20만 원 올려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거든요. 네. 그런데 20만 원 올려줬을 때에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후세대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기초연금 받은 그 아파트 경비용이나 택시 운전기사들 네. 2만 명이 받지를 못합니다. 네, 그 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이 설명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국민이 설득을 하게끔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동희 의원님 말씀 이런 걸 들으면 국민들이 정부에서 의지가 없고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예산 책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미 국회에서 법만 통과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좀 해서 이런 그 국민들이 정부나 여당에서 무성의한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노인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위원장님 말씀도 진정성이 있고 우리 노인분들에게 전달을 돼야 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안타깝잖아요. 선지불 후 법을 개정하다 오지겠으면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를 나오면은 정부 쪽에서는 그래 대응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20일이 무슨 날이신지 알죠? 장애인의 날 맞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업무보고 올 때 우리 장관께서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자살 예방, 이런 좋은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내가 몇 가지 허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할까 싶습니다. 지난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조사 내용을 보면은 장애인 수당으로서 시설 직원이 해외여행을 가고 또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옷을 사 입고 또 특히 그 시설의 이사장의 이모인 부원장은 시설 장애인들을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서 침대에 올라가서 발로 15차례나 장애인을 받고 해서 고관절이 생겼습니다. 우리 장관이 생각할 때 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비웃는 듯이 사고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속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벌의 문제도 있고 예방에서 미흡했던 점들 그리고 또 모니터링의 부족한 문제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난 3월 18일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로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실태조사 주 목적이 처벌이 위주인가 아니면 예방인가를 모르겠어요. 예, 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방이 목적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견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당 엄정 처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난 몇 차례 그 인권조사 행태를 보면은요, 실적 위주 조사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미수관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 인권 조사를 하는 중에 또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런 일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장애인들 그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또 섭식 장애를 가진 또 당뇨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설탕이나 이런 걸 줘서 기도가 폐쇄되는 등 그 위험 속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또 방지하실 겁니까? 예. 뭐 여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그 인권 보호의 문제 이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문제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조사원 자료 교육 자료를 보면요, 이 같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10분 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거기에 부추긴다고 봅니다. 보세요, 지적장애 그 특성이 있죠. 예. 우리 지적장애인들은 연속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질문지에 보면 맛있는 것을 주면서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뭐 사실대로. 질문이 이럽니다. 그러면은 지적장애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마지막이죠. 1분. 그 조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장애인 성추행이 이루어졌다고 고발한 이제 이런 내용에서 이제 나가서 보면은 고발을 했으나 조사 결과가 무혐의가 됩니다. 또한 시설 직원이 폭행이나 협박했다는 조사 결과를 했으나 수년간의 재판이 이루어지다가 무죄로 또 판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해당 시설과 종사자 사이에 황폐해지고 또 그 결과에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그게 피해가 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제가 장애인 그 단기 거주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서 이게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폭행, 성폭행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전수조사에 들어가라는데 이번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 지자체에서 보호작업장에서 작업 반장이 지적장애를 성폭행으로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또 조사 중에 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둘째로는 여기에 보호작업장 시설이나 또 유형에 대해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 할 때에 장기 거주시설이나 보호작업장 아시죠? 예. 장애인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세모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산업시장에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